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10분 정도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이제 본선 진출자들이 정해졌죠.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들 정해졌는데 당대표 후보는 아시다시피 3분,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8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언론을 아무리 보고 뉴스를 아무리 봐도 각각의 후보들의 목소리나 각각의 후보들의 이야기로 안 보이고요. 이미 팀이 짜진 것 같아요. 네. 당대표 후보 누구고 최고위원 후보는 누구가 한 팀. 또 반대되는 쪽에선 또 후보가 누구라면 최고위원 후보는 누구. 그리고 어디 행보를 할 때도 같이 다니시고. 그게 바로 개파 정치의 전형적 특징이에요. 지금 이 판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이라는 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박선원 의원, 이번 최고위원회 입후보한 의원이죠. 박선원 의원이 제보 녹취가 있다라고 오늘 아침 얘기를 하게 됐고, 녹취 자체가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에서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 전당대회 기간 중에 의혹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들을 하고 계신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일 중요한 아침에 그 인터뷰 2건을 보셔야 되는데, 예. 우선 이성윤 의원이 MBC 시선집중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걸 제가 2번을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 취지의 맥락을 자세히 보면은 신천지 논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런 신천지 논란 자체도 검찰발 일종의 어떤 기획일 수가 있다. 예. 물론 기획은 검찰이 아니라 누가 했든 간에 그것이 이제 이 신천지의 사건을 가지고 마치 음모론적으로 등장하는 데 대한 어떤 반격의 또 다른 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레이어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검찰은 그 내용도 캐비넷에 가지고 있었다. 네. 라고 해석이 또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아시다시피 또 검찰 출신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후보의 말을 응원하는 듯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진행자가 근거를 요구했지만은 이런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도 전제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어떤 반복적인 표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논리의 서사, 프레임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진다는 거. 예, 김정대 의원의 해석이십니다.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박선원 의원이 이제 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오늘따라 유달리 목소리 톤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의 이 신천지 발언은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는 걸 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녹취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나중에 조사 내지 수사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두 주장은 양립하기가 어려워요. 상당한 어떤 그 가파른 갈등의 어떤 그 기울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선원 의원이 이제 김민석 후보 측이다라고 이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그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정청래 후보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을 공격하고 당을 위험에 빠뜨리고 당원에게 상처를 주는 신천지 사태라고 얘기하면서 당원들이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또 이제 메시지를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저 SNS의 두 번째 줄까지는 아주 맞는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줄까지는 민주당 공격하고 혹은 또 다른 당도 마찬가지지만요. 당을 위험에 빠뜨리고 당원에게 상처를 준 신천지 사태 당원이 심판해 주셔야죠. 누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긴 합니다만 예.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러면 뒤에 말은 다른 말이 가야 돼요. 이 신천지를 발본색원에서 우리 당이 위협을 빠뜨린 일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당원 여러분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를 지켜주십시오가 뭐죠? 정청래 의원은 제가 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썼다. 이게 말이 앞에 두 줄은 맞죠. 그러면은 뒤에 줄에는 이 신천지에 대한 비판이 가야죠. 이 신천지가 예. 당을 왜곡시키고 사실 그 전에 2022년 대선 때도 이상한 일들이 있어 그게 신천지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사를 통해서 신천지 정치 개입이 나왔고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이 된 사태. 그래서 그동안에 신천지가 20만 명 정도 되는 당원 중에 약 5만 명가량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오롯이 국민의힘만 있겠냐. 민주당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작이었고 실제 과거 사례도 있고 하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적어도 그런 신천지의 활동을 제약해야 된다. 아니면 사전 경고라도 해야 된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를 지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앞뒤가 맥락이 안 맞는 말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저 왜 저렇게 써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측은 계속 이 주장이죠.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당 대표일 때 벌어진 일로 지금 상정해 놓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전직 대표인 나를 공격한 것과 같다라는 취지로 계속 저걸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2022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선 때에 왜곡되어 있었던 당시의 경선 마지막 때는 정청래 의원님은 당대표도 아니셨어요. 그 당시 송영길 대표님이 당대표. 2022년도에는 예. 그걸 누구를 지목해서 한 일이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한 본질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발본색원하고 혹여나 불법이 있으면은 처분이 돼야 되는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뭐 저격하듯이 말씀하신 건 좀 지금 상황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뭐 불났으니까 불났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를 불 나한테 지르려고 하는 거지로 오해하는 걸로밖에 안 들리죠. 좋습니다. 그럴까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라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 우리 다 함께 해결하자 이런 투로 이 의제가 제기됐다기보다는 이 경선판을 흔들어대는 하나의 폭발적 의제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저 말이 적절하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런 부분이 이게 잘못 관리되면은 이거는 저 당대표 선거 하나만 합니다. 이거 이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비슷한 형태의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후유증이 없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쟁의 후과로 뭐 어떤 분들은 당이 쪼개질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뭐 소위 말하는 좀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뭐 비슷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예. 이게 신천지 이슈가 파급력이 커지는 데는 이게 이제 앞으로 쭉 올라가면 예. 1인 1표제 논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1인 1표제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찬성합니다. 그 당원 주권 강화, 당내 민주주의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1인 1표제가 필요하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말 당원 주권과 당내 민주주의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당의 모든 과정 관리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따라붙어야 되는데 그 이후의 행태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저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수용성이 떨어지고 나중에 염려하시는 이런 일들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첫 번째 지난번에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보세요.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기습적으로 공고가 떠가지고 금, 토, 일, 월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럼 주말을 끼웠어요. 그러면 범죄 경력 증명 뛰는 데만도 이틀 걸리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서 못 낸 거예요. 심지어 가까스로 준비해서 냈던 사람들도 대다수가 경선 기회를 또 얻지 못했어요. 그냥 조강특위에서 거의 단수공천으로 쫙 발라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역위원장은 당원 명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당원 명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최소한 민주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일주일 전쯤에 공고를 내서 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세요 하고 나가야 되는데 기습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의심하겠죠. 시킬 사람들은 이미 사전에 다 내정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이제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도 뭐 언론에 터졌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조직국장 송영길이면은 조직국장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전준희에 들어가 있는 모 위원 이 두 사람이 지난번 지방선거 공천에 부당 개입해서 했다라는 게 녹취록까지 곧 터진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도 뽕 나왔고. 근데 그 자리에 연임시켜놓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뭐지? 지금 과정관리라고 하는 것이 불공정하게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만들어지는데 1인 1표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인 1표제에 속해 있는 당원 구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이 일단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 신천지 문제까지 딱 되니까 이게 폭발력이 커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전대 이후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당이 하나가 되려면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과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민주성 그 다음에 그거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관리 주체들을 세우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은 경쟁 과정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겠지만 이것이 해프닝 정도로 끝내고 봉합되려면 결국 이런 일들이 예방돼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니까 뭔가 다른 꼼수가 끼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의혹들이 따라붙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우려되는데요. 네네. 그 말씀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제가 뭐 놓친 부분도 많았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이건 정당을 거의 새로 설계해야 된다 할 정도의 그 고강도 혁신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건 뭐 저기 구멍 하나 이거 못 막으면 뚝이 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난 그렇게 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내 이런 우려들이 하나의 집단 정서 내지는 집단 지성을 형성해서 이 어떤 선거에 좀 영향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처음에는 뭐 적자, 적통 논란, 족보 논쟁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는 저 선호 투표제냐, 결선 투표제냐 논쟁하다가 그러다가 뭐 흘러오다가 청년 최고하다 기타급 논쟁하다가 그러더니 지금 이 얘기 신천지 논란이에요. 예. 쭉 관리되는 이 흐름을 보십시오 지금 이게. 온전한 당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저기 뭐랄까 난도질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단 말이죠. 위기의식이 안 느껴지나? 난 좀 이거 국민에 대한 지금 어떤 책임이 아니다. 이건 집권당의 품격도 아니고 그런 생각인데요. 사실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이제 역사와 전통의 정당이고 뭐 온라인 당원들까지 하면 전 세계에서 당원이 가장 많은 정당 중에 하나이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선거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그런 선진화되어 있는 문화 속의 정당 같지 않다라는 평가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제 이재명 정부 이제 2년 차고 앞으로 4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인수위도 없이 시작해서 진짜 겨우겨우 자리 잡고 뭔가를 기틀을 만들어 놓은 때라면 2년 후부터는 정말 박차를 가해야 되고요. 특히 대통령께서 메가 프로젝트 같은 큰 성과나 이런 기획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당이 잘 뒷받침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통 전쟁이든 뭐든 전쟁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해서 내가 뭘 하고 내가 더 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미래를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신천지 논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전당대회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니네들 개입하지 말아라 신천지 니네 와서 왜곡하지 말아라라는 경고 차원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의제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다 모두가 나 다 친명이에요. 나 다 이재명 정부 지킬 거예요. 이재명 정부 성공시킬게요. 말은 하는데 미래를 얘기하는 분은 사실 많지는 않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근거 없는 실패 뭐 프레임을 만들고 또 무슨 냄새가 난다는 등의 뭐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대통령 시키고 친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하신 거를 그걸 정확히 인정을 해주신. 예. 아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근데 지킨다고 하는 게 우원식 의장이 한겨레에 좋은 인터뷰를 하셨다고 예. 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당원들이 투표는 잘하는데 수고인은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보면은 날것의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위험하다 그랬어요. 여론과 투표라는 걸 민주주의로 착각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수구이된 여론이냐. 이 공론장에서 몇 번 이렇게 익힌 그렇게 하면서 상호 교류 속에서 나온 여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날 것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그 민주공화정의 별 어떤 뒷받침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수구위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뭐냐면은 당원 주권 다 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1인 1표제도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당원이 전면에 있었는데 그렇게 당원 주권이 실현이 되는 그 과정이 수구위되는 과정이냐. 상호 간에 상호 침투해 가지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냐 아니면은 그냥 투표하는 일종의 구독자 정당. 좋아요 슈퍼챗을 눌러주는 그 역할을 당원으로 본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저는 당의 원로들이 하는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인터뷰로 흘러갈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중정당을 넘어서 조금 더 품격 있는 정당으로 가기 위한 이럴 때 누가 좀 솔루션을 이런 걸 내주는 오히려 그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다네. 저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내란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도층의 많은 사람들까지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한 정당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민주헌정 질서를 훼손하면서까지 권력을 장기화하려고 획책을 했는데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중정당이라고 생각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와 신념과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안에 녹아나야죠. 그런 것들이 녹아나야 국민들이 정치라는 게 다른 건 못 줘도 당장 밥 먹는 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리죠. 경제를 살리고 하는 거는. 하지만 최소한 감동이라도 줘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필요해요. 그렇죠. 희망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민주당이 보여줘야 되고 싸울 수 있어요. 막 치열하게. 그래야 그걸 과정 관리가 이렇게 지켜져야 봉합도 되는 거고 예. 그래야 총선에서 국민들이 너네밖에 믿을 사람들이 없다라고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겠는가. 좋습니다. 근데 예. 조금 좀 덧붙이자면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는 원래 좀 치열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우리가 조용했었어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전당대회는 박찬대 의원, 전 의원이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간에 전 의원은 아니시고요. 예, 지금 이제 박찬대 시장이시죠. 지금 박찬대 시장이시니까. 시장 예. 그다음에 그 정청래 의원 두 분이었는데 두 분 다 이재명 정부 짠 출발하고 나서 우리 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일할 거 하니까 사실 차별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지나갔고 또 지난 또 두 번의 당대표 선거는 둘 다 이재명 대표가 됐는데 압도적으로 됐어요. 당시에 이분을 겨룰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또 그 과거를 보면 뭐 홍영표 당시 의원이와 뭐 송영길 대표랑 또 그 전에 가다 뭐 이낙연 뭐 대표랑 다 치열하게 한 번씩 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은 뉴미디어가 엄청나게 더 발달했고 그때는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뭐 그리고 이렇게 각자의 응원하는 매체들 좀 다르지 않았고 그냥 레거시 미디어가 주로 차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치열함이 조금 없었는데 그때도 서로 대표 후보들 간에는 치열하게 또 이렇게 경쟁했다가 결국 누가 되면 또 나중에 뭐 이렇게 슥슥 조금씩 다 스며들고 다 하나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런 희망 섞인 발언을 그거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원들의 그런 압력이 있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권력을 다투는 사람들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큰 어떤 조직의 가치와 사명, 예. 이 집단지성이 있고 무서워할 대상이 있어야 그 정치인들이 절제하고 아니, 품격을 지키죠. 그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당원들이 정념이 떨어지게 해서는 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당원들의 네.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건강한 다음을 네. 또 계획할 수 있게끔 이 전당대회도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치열한 경쟁이라는 표현이라고 좀 뭐 표현만 쓰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치열한 경쟁. 근데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으니까 싸우고 그 싸움의 이유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 우려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지금 이제 매불쇼에 출연을 했었나 봐요. 오늘 예. 예. 근데 이제 좀 서운한 게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요,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요. 저희 제작진의 연락을 받긴 받는데 출연 확정 일자를 안 주고 있다 그래요. 예, 부디 저희 연락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저렇게 편파적이니까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좀 골고루 나와서 그래요. 그래요. 답변하고 네. 좀
그런 저희가 모습을 보이다 보면 좋아지죠. 그리고 모시게 되면 또 잘해드립니다. 잘해드려요. 네. 저희 연락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겨레 TV 저희 뉴스다이브에도 출연해 주시기를 좀 기대해 보고 오늘은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오늘 방송 마무리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겨레 TV에서 취재한 분노를 빼앗아라 재선거 구호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 6.3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됐던 올림픽공원의 상황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이랑 연결이 된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젊은 청년들이 홍대로 자리를 옮겨 재선거를 외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긋고 재선거를 외치는 또 다른 건강한 목소리로 포장되기도 했었는데요. 한겨레 TV의 취재 결과 이 홍대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 역시 극우 성향의 단체로 드러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재선거라는 온건한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정선거 담론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일종의 우회 전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한겨레 TV의 취재 내용입니다. 관련 영상을 저희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뉴스다이브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 한번 보시고 현상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용대 전 의원 그리고 최혁진 의원 임세현 대변인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